네, 돌아온 친박신당 대한애국당의 홍문종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맞습니까? 예, 추대를 받았습니다. 예. 거기는 공동대표 할 때 이렇게 대표 선출 절차가 따로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공동대표라고 아마 대표하십시오 그러면 대표합니까? 아니 그 최고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하시네요. 그게 모여서 궁금했어요. 당원들이 모여서 예. 또 최고위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 추대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전에 집회할 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나는 이미 대한애국당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나는 이미 태극기 신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국당에 지금 당원들이 다 이중 당적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한쪽은 바른정당과 한국당, 한쪽은 태극기 신당과 한국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태극기 그 집회에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태극기 집회는 빠짐없이 나가셨나요? 오랫동안 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지금 태극기 신당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애국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을 포함한 근데 예. 가보시면 아십니다만 예. 거기 많은 태극기 세력이 있습니다. 예. 거기 뭐 동아면세점도 있고요, 대한문도 있고요, 예. 그 교보문고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태극기 세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 태극기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이름 아래 이분들 다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아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지금 순풍이 돋다는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처음에 옮긴다고 얘기하셨을 때 나온 이름이 신공화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이 어렵게 됐나요? 예, 그 신공화당이라는 거는 그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민주공화당이 있어서 그런가?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예. 그게 이름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뭐 몇몇 그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예.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네.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것 아마 같습니까? 뭐 곧 이번 주 안으로는 곧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등록이 되는 대로 하여간.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또 우리 패널들도 질문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예. 또 우리 패널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떠나셔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우선 저기 친박신당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예. 불만이 좀 있고요. 예, 이거 친박신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친박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 친박신당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러면은 예, 그 제가 태극기 신당? 공화당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태극기 신당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더 좋겠습니다. 예. 그 친박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이제 친박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있었던 게 친박이고요. 예. 지금 뭐 친박이라고 자기가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고요. 또 친박이라는 그 구심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친박 신당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혹시 친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언제든지 친박이라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본인 친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친박이라고 해놓고 옛날에 친박인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지금은 또 그 친박이라고 이렇게 불려서 뭐 모여서 그런 구심체가 있어서 만나고 또 무슨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친박이라는 건 그러면 없다. 친박 신당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당의 리더십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가 말하는 보수 우익을 대변해서 우리 한국당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보수 우익을 대동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하는 일만 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홍준표 대표도 있었고 또 뭐 누구죠? 김 대변인 비대위원장도 계셨고. 예, 김병준. 예, 김병준, 임명진 목사님도 계셨고 뭐 여러 분이 계셨는데 저분들이 보수를 다 이렇게 아우르기에는 참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신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그래도 우리 보수 우익, 저 태극기 나가 있는 사람들의 절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보수 우익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줬죠. 지금 옛날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물론 바른당에서 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요즘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그 보수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분이다. 그리고 이분 가지고 우리 보수 이 태극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따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역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이 가장 좀 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이제 타블렛 PC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그게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그 밖에 있는 분들을 이제 경록해 했죠. 왜냐하면 홍 의원께서는 그러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태블릿 PC는 그러니까 우선 탄핵 자체가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촛불 쿠데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정치 게임이 이게 일뿐이지 대통령이 무슨 탄핵될 만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저고 예. 또 많은 태극기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고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 태극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토끼고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토끼는 다 버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면 결국 누가 보수 우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21대 총선에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이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질문을 사실 당에서 계속했어요. 그리고 탄핵 백서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데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분이 보수 우익을 대표해서 우리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내렸고 그러면 우리가 보수 우익에 공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분들과 함께 21대 총선도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없이 잠깐 저거 한 거죠. 이사를 잠깐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태극기 세력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께서도 탄핵은 무효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그 탄핵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예. 탄핵은 거짓의 산으로 만들어진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잘못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법치가 중단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정당 이름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예. 그 정당은 탄핵은 무효다. 거짓의 산으로 만들어진 촛불 쿠데타다라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시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40, 50, 60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탄핵 무효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국당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 탄핵을 당할 때만 해도 대통령께서 뭐 이러이러한 정말 문제점들이 있었나. 근데 하나하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혹세무민한 것이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대통령 이게 실정했다. 이거 잘못했다. 해서 대통령 선거하면 끝나는 건데 해서 얼마든지 법을 지켜가면서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행한 사건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무현 탄핵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노무현 탄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다른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만은. 그때도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노무현 탄핵 찬성했죠. 그러나 이 탄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 이런 그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왔는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도는 했지만.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법치가 중단되는 사건이고
그것이 쿠데타 아니고 뭐가 쿠데타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우리 패널들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질문하시죠. 네, 제가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 연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주 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홍문종 그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들어오셔서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좀 받으신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힘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아까 친박 신당은 아니다. 네.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새로운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원을 위한 당입니까? 아니면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보수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잇는 그러한 당입니까? 거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거였고요. 우리 또 미국과의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우리 군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화당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1호 당원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분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대통령들이고 그런 대통령들을 잘 모시는 그런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화당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위협을 잇기 위한 당이다. 그렇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께서는요. 네, 홍 의원님 그 네. 모두에 네. 보수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홍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네. 뭐 40명, 5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고 하면 네. 그게 오히려 보수의 분열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냐. 네. 반면에 만약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그 참여한 사람들이 적으면 굳이 홍 의원님께서 탈당하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태극기라는 분들,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들은 홍문종이 탈당하건 안 하건 거기는 결국 존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여당의 지형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좀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계속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국회도 열고 또 그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야가 뭐 합치해서 한다고 한국당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당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당이 보수 우익을 모조리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몇 개 정당이 있고 야당은 한국당 하나밖에 없다. 저는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번 총선, 지방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필패했거든요. 왜? 태극기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길거리에 있는 보수 우파가 한국당이 과연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당이냐? 투표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당에서 7% 빠지고 이 사람들 15% 빠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TK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의 입맛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보수의 입맛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이거 먹어라. 이거 보수니까 먹어라. 안 먹어요. 이게 보수라고 생각할 때만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는 거죠. 저는 제가 없어도 태극기를 지휘하는 어떤 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1대 총선에 저는 참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당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150명을 넘겨서 최소한도 여의도만큼이라도 보수 우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장으로 우리 뭐 청와대 뺏겼죠. 뭐 다 뺏겼잖아요. 저 입법부 뺏겼죠. 사법부 다 뺏겼는데 대법원 뺏겼죠. 다 뺏겼는데 여기만이라도 보수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된다. 그거는 이 보수의 새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노영희 변호사 질문하시죠. 네, 지난 그 15일 날 서울역에서 열린 그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 네. 때 우리 의원님께서 탄핵 당시에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정국을 돌파할 길이 없어서 저라도 죽어서 낱낱이 민족의 고에 바치고 자결하겠다라고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겨내고 승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전혀 그 당시는 보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에서도 얘기했고요. 아니, 제가 잠깐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청와대에 찾아가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니까 언제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당시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탄핵을 막기 위해서 뭐 한 일은 제 나름대로는 하여간 당에서도 항상 역사를 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당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도 탄핵은 역사적 죄인이 된다. 결국은 탄핵 때문에 우리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뭐 수없이 했고요. 또 제가 뭐 죽으려 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그리고 뭐 집에 가서 제가 다 사실은 유서를 내가 몇 번씩 썼다.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워낙 그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런 좀 사사로운 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광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 뭐 비서실장 잡아갔죠. 국회의원 잡아갔죠. 장관들 잡아갔죠. 어떤 사람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냐? 뭐 하긴 잡혀갔죠. 저도 검찰에 가서 1년 넘게 조사받았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 그랬는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미 탄핵된 이후 얘기입니다. 이후에? 예, 예. 탄핵된 이후에 네. 어디에서 혹시 만나셨나요? 네? 어디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탄핵된 이후에 뭐 대통령하고 전화도 했었고요. 예. 뭐 탄핵된 이후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행여라도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죽으시는 분들 심정을 이해하겠더니. 저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더 안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가 하도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니들은 뭐 했냐 그래서 자기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가끔 찾아뵙니까? 아무도 안 만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도 안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안 만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뭐 편지도 쓰고요. 뭐 하루에도 뭐 수백 통씩 편지가 오기 때문에 뭐 편지도 쓰고. 혹시 답장은 하십니까? 하여간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뭐 바깥의 소식을 많이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하고는 가끔 만나십니까? 뭐 자주 만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유 변호사를 통해서 근황 같은 것을 좀 뭐 하여간 듣고 그렇게 하겠네요. 뭐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간 뭐 갔다 오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 하여간 대통령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그 부분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팔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지금도? 예.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요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를 잘했다고 들었는데 거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좀 더 나빠졌을까요? 뭐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그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시고 또 이제 노인이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건강상 아마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원. 박 전 대통령 교감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좀 바꿔가지고요. 오늘 아침 제가 조간신문에 인터뷰하신 걸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로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신당은 박 전 대통령을 잘 모시는 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박 전 대통령께서 4월 18일 날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항소를 했으면
그러면 이번이 3차 구속기간 만료기 때문에 추가로 이 별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석방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형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니까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때 상고를 안 한 건가요? 글쎄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면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분들이나 나와서 뭐 구차하게 이게 뭐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워낙 단아하신 분이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칼 같다고 그러실까요? 좀 그러신 성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실 분이 아니시다. 뭐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잘 교감하시고 계시다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재판 절차는 거부해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뭐 서류적으로 재판을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모셔냈으면 4월 17일 날로 3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당연히 상고를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석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MB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석으로 그 전에 미리 내보내준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형집행정지는 왜 신청하셨죠? 네?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는 아파서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 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예.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잘 교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 교감이 되고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라도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데 왜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서 구속 집행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다동으로 나갑니다. 이게 잘 모시는 거잖아요.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엔 정태근 의원님도 이제 변호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률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을까. 저 만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감옥을 좀 오래 살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그 재판 절차를 거부하신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넘어가시죠. 그 일은. 죄송합니다. 예, 변호사 아닌 만주 변호사끼리 얘기해봐야 뭐. 됐습니까? 예, 권혁기 관장 질문하시죠. 네, 그 대표님 내신 성명을 네. 보면 네. 탄핵은 거대한 정치적 음모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제 많은 전체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씨의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탄핵이 시작이 됐다고 믿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의 부속실장이었던 이제 정호성 부속실장의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불법적인 국정 개입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됐던 것으로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탄핵이 거대한 정치적 음모다라고 이제 명명하신다면 그러면 이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최순실을 배후 조정하여 이런 탄핵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저 집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최순실이라는 분이 국정농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을 가지고 있죠. 조그만 침소봉대 해가지고 또 어떤 면은 없는 것을 아니면 뭐 국민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 최순실 사건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대통령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대목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면요. 어느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을 대통령이 없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정권 바뀌면 몽땅 다 탄핵될 일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건 자체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는 일이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도
이 조그만 일을 침소봉대하고 탄핵하기 위한 어떤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국민들을 좀 호도했다. 그리고 호도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뭐 여러 사람들이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공화당이라고 하는 공화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 기구가 모든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 놀아난 건지 그런 회의가 들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해 별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 길을 갔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0~50명이라고 하는 것이 친박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소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한애국당, 보수신당 이 체제에서 그야말로 현대 체제로든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비례대표 체제가 된다면 더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고 공동대표라는 자리로서 1번이나 3번을 받으면 다음 총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야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치면 되지. 이런 공학적인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데 원래 1번, 3번은 여자입니다. 2번, 예, 2번, 4번. 4번이 예. 1번, 3번 되진 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무슨 사소로운 문제, 제가 무슨 공천을 받느냐 아니면 공천에서 당선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지금 한국당 내에서 저를 죽이고 싶었겠죠. 제가 말끝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당에 어떻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하지만 추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려를 했거나 그것 때문에 우려를 했거나 제가 빠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고요. 한번 서울역에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교보문고에 한번 나와 보시고 그 동화면세점 앞에 나오면요. 이 피 끓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달래줘야 된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말을 대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긴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재가 원래 9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헌재 8명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국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초재선 의원들 너 왜 탄핵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촛불에 불탈까 봐요. 촛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태타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대통령 머리끄댕이 잡혀서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한국당은 불타버리고 그거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심정이었다면 결국은 그게 그분들이 법률 양심에 의해서 과연 한 것일까? 그러면 법률 요건은 맞는 것일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반대편에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또 이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또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보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토론하는 자리가 네. 아니고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패널들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중에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또 헌재 관련하신 것 보면 참 탄핵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 일단 대한애국당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달고 뛰실 텐데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또 가장 큰 화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것이냐, 예. 그 한미동맹 문제를 지킬 것이냐, 한미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북한 문제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화두로 삼는 것은 다음 선거는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과의 저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한 세력이니까요. 또
그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국당 안에서도 탄핵한 사람과 탄핵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보수 그 후보들, 이제 보수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에 우리 보수 우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탄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21대 총선에 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보수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된 홍문정 의원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